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공급이 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공급은 왜 늘지 않는 걸까요?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복잡한 절차가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정부가 꺼내든 규제 완화 카드가 공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을 향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70 서울 전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2부 함께 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도시계획 기술사 양승묵 소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대토론회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촉각을 다들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다 기출 문제거든요. 일단은 뭐 세제가 강화가 되면 보유세 인상 부분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는 이제 버텨야 한다라는 생각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월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은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겨울이 찾아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한 개씩 이제 간간히 거래가 되겠죠. 이 가격들이 계속해서 저고점을 돌파해서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다만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아파트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상품을 찾으셔야 하는데 부동산에 다른 투자 상품들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죠.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또 국토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복합 사업, 뭐 민간 도심복합 사업, 재개발, 모아타운, 시속통합 뭐 등등의 각종 네이밍을 따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재개발 시장에 있는 주택들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유효한 상품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몰리겠죠. 수요가 몰리면 당연지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곳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많이 있지만 지정될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지정될 곳들은 이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지역이 어디 있을 것인가.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시장에 자금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4, 5년 전, 6, 7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에 300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700조가 이미 넘어섰고 내년 예산은 이미 이제 800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2배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신용화폐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2배가 공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떠도는 유동성은 그보다 2배, 3배,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른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한 3배, 4배 올랐잖아요. 그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내년, 내후년이 되면 유동성이 더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또 2, 3배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지금 우리가 은행에만 돈을 넣어놓고 있을 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 항상 불안합니다. 지금 국내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학개미가 됐죠. 또 이제 미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돈을 벌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안전자산이 부동산으로 또 들어오게 되겠죠. 미리 우리가 선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곳인보다 재개발 빌라 시장이다. 이쪽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지금 미리 좀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투자할 것인가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또 방송을 보시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래도 줄고 매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정부에서는 이제 보유세 카드를 곧 꺼내들기 직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만다행이게도 재개발은 혜택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아파트처럼 규제가 많지 않아서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눈 돌리기 딱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인지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옥석 가려 내기잖아요. 어떤 곳을 내가 잘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혼자 하시다 보면은 결과가 굉장히 또 극단적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 현명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또 상의를 나눠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 또 든든하게 마련해주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만 되기만 하면 지정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기만 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지역은 지정이 돼도 가격이 변동이 없고요. 또 어떤 지역은 지정이 되기만 하면 엄청 많이 올라 버립니다. 자, 그런 지역을 잘 옥석 가리기를 해서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이제 일한다고 바쁘고 또 뭐 어디 다닌다고 바쁘고 다들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어딘지 잘 못 찾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오를 지역들, 이런 분석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11시에 또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세미나에서 어떤 지역이 많이 오를 것인가, 많이 오를 지역에 어느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느 지역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그런 지역에다가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약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0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죠.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수원에 그 딸이 전세로 지금 4년 만기 돼가지고 11월이 만기예요. 네. 그런데 동탄 지역이 지금 갑자기 막 그 집값이 올라가면서 수원 쪽으로도 풍선 효과로 지금 계속 그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수원에 있는 지금 그 저기 망포에 있는 하늘채 아파트에 살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매매를 해야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주변에 어디 좀 괜찮은데 이게 약간 미래 가치로 지금 사도 늦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아니면 전세로 지금 4년을 더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망포에 위치한 하늘채 아파트를 거주를 하고 계신데 여기를 매수를 하실지 아니면 전세를 연장해야 될지 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 아니어도 주변에 괜찮은 데가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소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친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예. 따님의 이제 집 문제로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따님은 직장을 지금- 다니니까 네, 딸이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많이 바쁘죠. 바쁘니까 저녁에 또 애기 오면 애기 데리러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저기 4세 딸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또 감안을 해가지고 집을 매매를 해야 할지 예, 이걸 전세를 연장을 해서 지금 집값이 여기 너무 폭등을 했으니까 예. 한 번 더 전세를 연장을 해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원의 이 곡선동이네요. 권성구에. 예, 권성구 곡선동에 지금 네, 네, 하늘채 아파트. 곡선동에. 네네. 신축이죠? 신축이에요. 네, 신축에 지금 전세 얼마에 들어가 계십니까? 4억 2천. 전세 4억 2천. 네, 요게 이제 지금 4년 만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네네. 써가지고. 그렇죠. 네, 11월에 만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지금 좀 오른 상황입니까? 다음에 네, 만약에 연장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다 올랐어요. 그쪽 네. 지역이 다. 얼마 정도로 올랐죠? 지금 4억 2천인데 그 전세 물건도 별로 없고, 물건 없습니다 요즘. 네, 별로 없고 뭐 5억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네, 5억 이상이 올랐을 거예요, 그죠? 네네. 네,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네, 전세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죠. 네네. 예. 앞으로 전세가 그래서 내릴 것 같습니까? 오를 것 같습니까? 전세는 오를 것 같죠. 네, 이게 전세는 안 내려요. 네. 네, 전세 안 내리기 때문에 전세는 4년 뒤에 만약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4년 뒤에 또 전세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 또 그때는 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건 100%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러면 2년 내가 전세로 계속 거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매매를 할 것이냐 답은 나오잖아요. 매매. 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
아, 자, 지금 우리 수원이 좀 조용하다가 지금 네. 서울이 규제 지역으로 확 묶여버렸잖아요. 동탄하고 예. 네, 그 동탄이 묶이기 전에도 서울이 먼저 묶였단 말이에요. 네네. 동탄을 얼마 전에 묶였고. 예. 자, 동탄이 묶인 이유는 또 뭡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동탄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동탄으로 수요가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탄이 또 삼성 오르겠죠. 네, 삼성 어. 하이닉스 그 성과금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 문제도 있고. 자, 그렇지 네. 않다 하더라도 당연지사 묶이게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선효과라는 거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여기 지금 우리 망포 쪽도 지금 다 우리 영통구이기 때문에 규제력으로 다 묶였잖아요. 지금 요 한일체는 안 묶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 우리 여기 보니까 권성구는 아직까지 안 묶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 이상 규제가 들어와서 실입주 아니고 투자는 아예 못 해버리니까 당연히 네. 투자 수요가 또 이제 권성구 쪽으로 오겠죠.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더 오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또 규제적으로 또 묶이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또 정체가 되죠. 네. 네, 내가 지금 이제 빨리 좀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움직이신다고 하면 네. 빨리 움직여서 조금 올랐을 때 이제 다시 또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가격이 또 정체가 됩니다. 자, 네네. 이 현상은 우리가 지지난 정권 때도 다 있어 왔고요. 그래서 지지난 정권 때는 거의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다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규제가 아닌 지역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냥 지방에 있는 계집도 다 오른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 네, 앞으로도 이제 또 그렇게 될 조짐이 좀 보여요.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확장시키려고 지금 이 네. 정부에서 그 규제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세로 살 것이냐, 매매로 살 것이냐, 내가 내 집으로 살 것이냐, 자가로 살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만 무조건 자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집값이 떨어지건 말건 자가 네. 보유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자, 오를 때는 내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우리 따님께서는 따님이 또 있다 하셨죠. 손녀가 있으신 네. 거죠. 자, 네. 학교를 보내고 또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좋은 지역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집을 옮긴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자금을 추가를 해서 집을 매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네. 예. 그 이제 대출로 충당을 하시겠죠. 네. 네, 지금 뭐 보유 자금이 모아놓은 돈이 더 많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대출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집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4억 2천에서 이제 네. 대출해야 되죠. 예. 네, 네.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은 4억 2천이 다고 이건 혹시 전세 대출을 받아서 4억 2천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니면 순수 본인 자금이세요? 1억이 전세 대출이고 나머지는 자기 3억 돈이고. 정도는 본인 자금이시네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따님께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수원에서 또 내 집을 마련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네. 직장이 거기라서. 예, 그러면 이제 금액대에 맞춰가지고 고만한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옆에 망포동 쪽으로 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거 그렇게 추천- 하면 네. 과연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네. 물론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는 더 시세 차익을 나중에 볼 수는 있겠죠. 오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과연 그게 얼마나 오를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도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특례시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탄탄하게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잘 안 내려가고 그래도 조금씩 계속 오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비교 대상을 만약에 서울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이제 10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네. 지금 서울은 평균적인 아파트 중위값을 딱 보면요 한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여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중위값을 보면 한 7, 8억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7, 8억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제 8억은 돼요. 네, 아니 중위값. 그러니까 중간 아, 정도의 중위, 예.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을 거잖아요. 광교 같은 데는 네. 비쌀 것이고 네네. 다른 지역은 또 오래된 권성구 이런 데는 아파트는 또 쌀 거잖아요. 네네. 그 중간값 정도로 이렇게 보면 한 4억대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벌써 한 서너 배 정도 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오르겠죠. 서울은 상대적으로 네.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이제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우리 수원에 계시면 수원에 계시는 다른 지역에 수원의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비슷하게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 내 집을 갖고 계시는 분하고는 가격 차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아, 네.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따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따님이 또 내 집 없이 전세로 계속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조금 구축이더라도 나중에 재건축이 될 수 있을 만한 아파트나 아니면 좀 구축이더라도 내가 조금 몸택한다는 생각으로 내 집 하나는 마련을 해야 되니까 거기 네. 마련을 해서 거주를 하라고 하세요. 대신 네. 좀 싼 아파트, 네. 비싼 아파트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예. 뭐 7억짜리 아파트가 오르나 4억짜리 아파트가 오르나 한 10%씩 오르면 하나는 7천만 원 오르는 거 하나는 4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네, 좀 차이는 앞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계속 나기는 하겠지만 큰 차이는 네.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주변에서 그래도 뭐 아래쪽에 뭐 병점만 가더라도 가격이 더 쌀 거예요, 아파트가. 병점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오르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좀 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런 아파트들로 조금 싼 아파트들로 그냥 취득해서 매수해서 거주하라고 하세요. 아, 고축이라도.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키는 핵심은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아파트 하나, 뭐 내 집 하나 갖고 있으니까 다른 투자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하나만 가져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서울 사람들하고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서울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따님이 서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따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3억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 우리 주택 구입 주택 담보 대출 있죠? 네네. 활용을 해가지고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 우리가 내가 뭐 하나를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대출이 회수가 돼 버리거든요. 네. 근데 비규제 지역에 내가 매수를 할 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괜찮아요. 아. 네, 다른 거 하나를 더 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원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을 해서요.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해서 네. 한 3, 4억대 집을 하나 사세요. 네. 매수를 하고 수원에다가 매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원에? 나한테 한 2억 정도가 남잖아요. 자금이. 네. 그죠? 그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가셔가지고 우리 예. 서울에 지금 보면 제가 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재개발 지도입니다. 보이세요? 네. 재개발 지도예요. 여기 네. 지금 서울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이 재개발 구역들이 선정되는 곳들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던 요 지역들 있죠. 재개발 제가 구역으로 선정이 네. 되면서 바로 한 4억씩은 뛰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로 바뀌면 여기 이 일대의 아파트들은 다 30억대 하는 아파트들의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이런 지역들이 2억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2억으로도.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2억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투자를 하잖아. 내가 네. 수원의 아파트는 매매가로 생각을 하셔야 돼. 네. 수원의 아파트 내 집 마련할 때는. 그런데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하나 더 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둘 다 내 집에서 살 수는 없어요. 집을 두 개 놔두고 내 한 몸인데 두 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는 임대를 줘야 되겠죠. 전세나 월세를 줘야 되겠죠. 아, 네. 투자용은 전세를 맞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매가가 있으면 만약에 매매가가 5억이면 전세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2억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자, 요 2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으면 돼요. 이쪽에서. 아, 네. 서울에서 찾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요. 광진구가 있습니다. 서울의 광진구. 네. 네, 광진구 우리 자양동 일대는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역으로 막 지정이 됐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은 들어가는 투자금이 10억이 넘습니다. 아. 네, 10억 대니까 여기는 제외하고요. 우리 보면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우리 서울 어린이공원이 있고 여기 네. 군자역이 있습니다. 네. 요 군자역이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요 지도를 보시면 요 지도에 잘 나와 있어요. 요 7호선이 이렇게 해서 강남으로요. 10분입니다. 네. 그리고 5호선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광화문 종로 있죠? 네. 이쪽으로 20분이면 들어가요.
네네. 위치가 되게 좋다는 거죠. 직장으로 가기가 좋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요 일대가 지금 재개발한다고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동의서를 걷는 곳이에요. 네. 요 지역들이 아직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2억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억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꼭 투자를 하세요. 제가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이 알아듣기 쉽게 구역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군자역 바로 옆쪽에 신속통합기획 추진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진 곳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TV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아, 그러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요 지역에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중곡동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중곡동. 중곡동. 네,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예. 네, 여기다가 2억으로 투자를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매매가는 한 5억 정도 해요. 네. 매매가는 5억인데 전세가 한 3억 정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차이가 2억이라는 거죠. 투자금이 2억이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런데 전세는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나중에 얘는 내가 돈 내야 돼요. 그럼 내가 총 투자 금액은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재개발이 되면 빌라를 부시고요. 거기다 아파트 한 채를 지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아파트는 공짜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건축비를 내야 돼요. 그게 네. 분담금이거든요. 네네. 분담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 이거는 지금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줄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0억 들어가면 내가 총 들어가는 투자비는 한 15억 정도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가 지어지면 얼마? 25억에서 30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30억짜리 아파트를 15억만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시장에 나와서 팔았을 때는 30억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15억을 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파트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2억 주고 투자금 2억 주고 사가지고 15억이 오르려고 하면요. 앞으로 몇십 년 기다려야 돼요. 안 되지. 네, 그런데 서울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우리 시청자분의 따님이 수원에 아파트를 하나를 갖고 있고 이렇게 네. 재개발 투자를 하나 더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주택자가 되면 요즘에는 취득세가 이게 하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투자 좀 못하게 막으려고 정권에서 중과세를 붙여요. 맞아요. 네, 1%만 내면 되는데 한 8% 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요거를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냐 하면 워낙 빌라들이 예전에 뭐 전세 사기다 터져가지고 빌라가 매매가 안 되니까 네. 정부에서 대책을 하나 줬어요. 새로 지어지는 빌라들, 이제 신축되는 빌라들은 네네. 6억 이하 선에서는 중과를 없애줄게. 주택수에서 빼줄게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축. 네, 이런 지역에 가면 재개발하는 지역들은요 꼭 신축이 있어요. 보면 네네. 네, 신축이 있어야 재개발이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뭐 세미나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이런 신축들을 찾으시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요 신축 네. 찾아가지고 6억 이하 되는 거 아시면 제가 볼 때 우리 따님은 수원의 아파트들로 남들처럼 그냥 고만고만하게 오르는 아파트. 그러니까 절대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똑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네. 요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하나 더 들고 있는 순간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자,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미 동의서를 걷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거기가? 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기만 하더라도 한 4억은 올라가거든요. 주변이 다 네. 그렇거든요. 지금 네네.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획 네네. 완료, 뭐 대상지 선정 이렇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 보면 다 이제 3, 4억씩 뛰었어.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점선에서 이제 실선으로 바뀌는 순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거기는 안 올랐고. 예, 여기는 아직까지 네네. 안 올랐는 건 아니고 덜 올랐죠. 올랐어요? 네, 덜 올랐죠. 이제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아예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지금 들어가기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재개발이 될지 네.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점선까지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의서 받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가 하나 더 투자해가지고 우리 따님이 10년 뒤에는 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로 내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 한번 내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이렇게 네. 제가 정리를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정말 꼼꼼하게 잘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말씀을 하신 거죠. 조금 빨리 움직여서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원에서는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축 아파트나 또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 하나를 이제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재개발 쪽, 서울 쪽에서 재개발 진행되는 광진구 중곡동 인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시세 오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또 제안을 주셨고요. 또 세제 혜택 받아볼 수 있는 6억 이하 신축 팁도 주셨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오프라인 자리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자도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93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직장이 평택이라서 5년 전에 평택 용의동 이편한 세상 24평 아파트 마련해서 거주 중입니다. 2억 자금 가지고 지제역 이편한 세상 34평으로 갈아타게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평택 내에서 이제 지제역 근처에 있는 평수를 좀 늘려서 옮기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 투자는 전혀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분들 이제 똘똘한 채 갈아타기가 가장 많이 버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평수도 좀 넓히고 내 보유했는 자금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괜찮은 건지 맞는 답인 건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X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지도가 제가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평택까지 가야 되죠. 안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뭐 아까 용의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용의동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편한 세상 아파트 24평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제 쪽으로 가는 거죠. 지제 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지도를 축소를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지제역에 우리 보면 여기가 이제 평택역이고 우리 지제역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지제역이 위에 있는데 저쪽에 이제 지제 쪽에 여기 센트럴자이 여기 있네요. 센트럴자이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제에 가까운 쪽으로 우리가 34평으로 옮기겠다 얘기잖아요. 25평, 34평. 자, 언뜻 보기에는 갈아타기처럼 보이죠. 왜냐 여기 뭐 한 3억대 계시고 지금 뭐 한 5억대로 이제 내가 여유자금 2억을 더 이제 열심히 모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2억을 플러스해서 지금 옮기겠다라고 하니까 갈아타기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평택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죠? 이쪽에서 하나 큰 차이 있습니까, 그죠? 고만고만한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든 바락바락해서 옮기겠다,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요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갈아타기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데서 도토리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죠? 인구의 대부분이 다 모여 있죠. 그리고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갈아타기는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라고 그럽니다. 하. 그리고 위에가 상이죠. 이렇게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옮기는 거를 요거를 갈아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자, 평택의 3억짜리 아파트에서 5억짜리 아파트로 가가지고 10년 뒤에 오른다 그러면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 그죠?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 30억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지금 만약에 아파트가 30억짜리 아파트가 40억, 50억 되는 거는 되게 쉽죠. 그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10년 뒤에 그 정도 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뭐 평당 1억대 나온다,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2억입니다. 2억, 그죠? 우리 한강 인접에 하고 있는 뭐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들, 뭐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보면 가격이 60억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지금 편안하게 거주하시니까 그 지역에 고만고만한 아파트 30평대 조금 더 평수를 넓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하고 가격 비슷한 곳으로 그냥 가세요. 어떻게든 찾으셔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2억의 보유 자금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청자분하고 상담을 했잖아요. 그런 분처럼 그 해답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에다가 하나를 더 이 2억으로 투자를 해놓으세요. 투자를. 지금은 투자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면요. 서울은 이제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 동안은 재개발의 시장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요. 2억 투자해놨는 게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2억 투자금이 한 10억이 돼 있고 15억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뻥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5년 전에 재개발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많은 금액으로 투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들 몇 천대, 1억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 지역들이 상급지들 얼마나 올랐을까요? 10억 이상씩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하급지라 하더라도 5억 이상씩은 다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5년 뒤 돈은 2배로 더 풀려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재개발 구역들 얼마나 더 올라 있을까요? 더 많이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요즘 얼마 전에 부동산 대토론회 하고 지금 더 젊은이들 멘붕 오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더 몰리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파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가격이 이미 너무 높고 서울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다 찾겠습니까? 당연히 재개발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미리 선점하시라. 미리 좀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옮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서울로 갈아타셔야지 여러분이 10년 뒤에 절대 걱정 안 하게 되는 웃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쪽으로 갈아타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비교적 좀 명쾌했습니다. 평택 내에서 갈아타기 하는 것보다는 서울로 이동하셔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상담 나눠봤고요. 저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30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음마 아파트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5억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5년 재당첨 때문에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곳을 한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또 재개발 쪽까지 보고 계십니다. 투자에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자,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음마에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근데 보면 막 그 어마어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전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직장 옮기거나 뭐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이거 아파트 팔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자산을 이룬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아파트, 음마 아파트에 상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은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원인 재당첨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났잖아요. 2026년 7월 2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사시인가가 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제 이제 재개발이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할 게 이제 분양 신청을 이제 좀 있으면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분양 마감되고 관리 처분인가 뭐 본다 뭐 이러겠죠. 그러면 관리 처분인가 하면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다음부터 이제 이주 들어가고 철거하고 짓고. 근데 관리 처분인가가 나고 나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곳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마 아파트 하나를 갖고 가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만약에 내가 재개발을 또 갖고 있다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면 걔가 사업이 더 빨리 진행돼 가지고 만약에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인가 났다고 그러면 얘를 또 음마 아파트를 분양 신청할 수가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이 규제잖아요. 자, 이게 이제 2017년도에 10월 24일 날 이제 실행이 됐거든요.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실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2개 이상 가지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억의 자금이 있으신데 이 5억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5년 재당첨 피하는 걸 하셔도 됩니다. 5년 재당첨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도정법 간에 이 제한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속통합이나 민간 재개발이나 뭐 공공 재개발이나 이 재개발들하는 거 있잖아요. 도정법에 의한 진짜 재개발들, 재건축들 포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정법 대 도정법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 묶여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5년 재당첨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 이 도정법만 있으면 이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빈집법이나 아니면 뭐 도심복합법이나 아니면 공공주택특별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은 이게 도정법이 아니거든요. 도정법이 아니다 보니까 도정법과 도정법 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정법하고 모아타운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5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도정법이 아닌 다른 모아타운 같은 다른 재개발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민하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이제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들을 뭐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 설립이 났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사업이 같이 가다 보니까 만약에 신속통합이다라고 하면 일반 재개발이라고 하면 이 음마 아파트하고 당연히 5년 재당첨에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지 마시고요. 5억으로 차라리 좀 더 상급지에 아주 좋은 지역에다가 그냥 예정지에다 투자를 하세요.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이제 조합 설립하려고 이 구역 지정하려고 동에서 거둘 지역들 아니면 이제 앞으로 동에서 거둘 지역들, 동에서 걷는 지역도 아니고 동에서 거둘 지역들 언제 사업 시행 나가지고 분양 신청하겠어요? 5년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뭐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7년 이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엄마 아파트가 잘 진행이 돼가지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5년 이후에 이제 분양 신청하는 것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5억의 자금을 가지고 6억 이하 신축 있죠? 신축이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 뭐 예를 든다면 우리 뭐 잠실에 있는 삼전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나 아니면 뭐 반포동이나 아니면 뭐 우리 방배동 쪽에 이런 지역들에 5년 정도 재당첨이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5억의 자금을 들고 이렇게 투자를 해놓겠습니다. 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방배동에 뭐 모아타운이 있다면 모아타운 이런 데라면 아예 5년 재당첨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자 그런 것들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5억을 투자를 안 하고 묵혀두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더 돈 벌 기회를 완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재건축으로 돈을 벌고 다른 재개발 5년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해서 또 돈을 벌고 자 그죠? 꼭 먹고 안 먹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축 찾아가지고 6억 이하짜리 찾아가지고 취득세 중과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양도세 중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5년 재당첨 피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을 찾는 거, 이 5년 재당첨 제한하고 상관없는 이런 지역들의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어딘지 찾는 게 그게 이제 본인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세미나로 오세요. 세미나 오시면 그런 지역들 이런 또 자잘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풀어드리겠으니까 세미나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6억 이하의 신축, 재개발 예정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역 가이드라인 정도로는 뭐 삼전, 반포, 방배 말씀은 주셨지만 이 안에서 또 어디를 선택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고 또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프라인 자리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이어갈게요. 85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직장은 강남이고요. 평촌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보유 자금은 3억 에서 대출을 받아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평촌에 15평 아파트라도 가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직장이 강남인데 평촌, 안양 쪽을 알아보시는 거죠. 어떻게 무리를 해서라도 가시는 게 맞는 걸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자, 무리를 해서라도 마련하는 거 제가 감당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촌에다가 3억의 자금을 가지고 지금 보유 자금이 3억 있으신 거고 대출을 많이 당기셔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게 규제가 자꾸 들어가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촌이라고 하는 곳은 일기 신도시가 돼가지고 뭐 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이죠. 노계획도시 특별법에 해가지고 뭐 리모델링도 하고 또 재건축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저도 한 번씩 가격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 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작은 평수라 그랬잖아요. 막 15평, 뭐 17평 이런 작은 평수 방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는 이런 작은 평수들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내가 새 아파트 다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담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는 우리가 직장을 지금 강남인데 강남에 이제 다니시는 거잖아요. 강남인데 내가 평촌에 집을 사가지고 뭐 대출을 뭐 요즘은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3억, 4억 정도 받아가지고 내가 7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자, 얼마 오르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저라면 지금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4호선 타고 와가지고 갈아타고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강남 쪽에 거주를 하십시오. 보유자금 3억 있으시니까 대출을 좀 끼고 해가지고 신축 빌라들 있잖아요. 빌라들도 요즘 투룸 빌라들 뭐 3룸 빌라 6억, 6억 3천 뭐 7억 안 되는 빌라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빌라들이 주변에 기반 시설만 더 좋다고 하면 아파트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라면 차라리 이 송파구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우리 여기 잠실 본동이라든지 삼전동이라든지 석촌동이라든지 이런 곳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빌라 이제 새로 짓는 빌라들 있잖아요. 투룸 아니면 쓰리룸 빌라가 뭐 하단은 좀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잠실도 상단 하단 가릴 것 없이 많이 비쌌었는데 삼전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삼전동 같은 경우는 6억에서 한 7억 사이면 쓰리룸 빌라도 여기는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입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내 집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애 최초 대출 있죠. 그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지역에 쓰리룸 빌라로 들어가세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빌라들이 있는 지역들은 막 노후화가 되고 막 주변 지역이 막 어수선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들이 살기를 많이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신부들 쪽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잠실이나 삼전동이나 석촌동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 탄천이 있어서 운동하기 좋죠. 그죠? 왔다 갔다 하기 좋죠. 그리고 롯데월드 있죠. 이 공원들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이런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을 해 있고 기반 시설도 워낙 좋고 도로도 반듯반듯하게 다 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들 좋잖아요. 그리고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동네이거든요. 자, 이런 동네에서 그냥 차라리 한 6억대 7억 정도 빌라를 사셔가지고 거주를 하세요. 거주하시다 보면 이 지역들도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빌라들 있죠. 20년 이상 된 빌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70%예요, 70%. 자, 이렇게 70%의 이런 노후도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면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모아타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 복합개발이라는 재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이쪽 지역들의 주민들이 다 도심 복합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적률을 보통은 한 300% 이 정도 주는데 한 500%, 700%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쪽 재개발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주변은 아파트인데 이 지역들만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지역들 지금 이제 곧 이제 결혼을 하시니까 이제 신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야,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시작할 때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그 사람을 평생을 좌우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강남에 계셨던 분들을 강남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거든요. 그 강남에 그냥 내가 강남에 살지 강북에 살지 아니면 뭐 일기 신도시 살지를 결정하셨던 분들이 한 30년 전에 계셨어요. 그분들 지금 가격 차이가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 있냐면 한 분은 울고 계시고요. 한 분은 웃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놀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촌에 물론 평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평촌도 나중에 계획도시로서 또 바뀌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평촌이 경기도란 말이에요. 서울의 핵심 지역 여기는 강남 3구잖아요. 나중에 격차가 얼마나 더 벌어질지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파트 가격 경기도하고 서울 중심하고 지금 바뀌었는 가격들을 비교해 보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감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되풀이 되거든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 추이들 있잖아요.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추이가 계속해서 연장이 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으시고 여기 더 좋은 입지에 주변 환경 괜찮으니까 여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있다 보면 혹시 합니까? 10년 뒤에 아파트 된다고 여기가 막 구역 지정돼 가지고 이주해야 된다고 그럴지. 그죠? 그런 날이 분명히 도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빌라 삼전동에 있는 빌라, 잠실동에 있는 빌라가 경기도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높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에는 워낙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과감하게 그냥 삼전동, 잠실동 일대에 빌라를 알아보시고 직장이 강남이잖아요. 강남 출퇴근하기 얼마나 좋아요. 9호선, 2호선 다 다니고 있잖아요. 바로 옆입니다. 그냥 막 출퇴근한다고 1시간씩 막 이렇게 소비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을 차라리 본인을 개발하는데 더 쏟으십시오. 아니면 본인이 부동산 공부하는데 더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내 자산 가치, 내 자신의 내재적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절대 평촌 하지 마시고 제가 평촌 해도 된다고 무방한하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오를 거니까. 하지만 더 내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파구, 잠실동이나 삼전동 쪽으로 빌라를 거주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촌보다는 생애 최초를 활용하셔서 삼전동 일대 빌라 알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주셨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빠르게 다음 문자 넘어가겠습니다. 223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년 전 면목동 모아타운에 투자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 오릅니다. 아직 조합 인가 전이라서 매매가 가능한데 다른 곳으로 갈아탈지 보유를 할까요? 매도를 하면 약 3억 정도 투자가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석 도와주실까요, 선생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면목동에 투자를 3년 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3년 전에 여기 면목동이 엄청 뜨거웠죠. 자, 지금 면목동 요 일대가 보면 여기가 이제 면목동이잖아요. 중랑구에 있습니다. 중랑구. 그때 3년 전에는 이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지정해 주려고 막 그러는 때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안 좋은 지역부터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노후도가 많이 있고 또 길들이 좁아가지고 차가 다니기 힘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강북 지역이 강남보다 당연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재개발 구역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지정 막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 재개발돼서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투자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막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면목동이 되게 핫했습니다. 지금 한번 면목동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면목동 쪽을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목동을 가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이제 재개발한다고 구역 지정해주고 막 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했던 것들,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했던 곳들이 다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돼가지고 이제 뭐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고 조합하려고 조합 설립인가 뭐 관리계획 고시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에 어디를 하나를 투자를 해 놓으셨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서울이 재개발을 지정을 안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데 그죠? 근데 서울이 지금도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아니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입지에 따라서 이 재개발 시장도 가격이 피가 붙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에 있는 한강벨트 그리고 강남 또 중심에 있는 용산 이쪽 일대 재개발 구역하고 외곽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하고는 가격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면목동에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할 수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면 매매 가능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으면 매매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 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매매하고 3억 정도의 자금을 모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안쪽에 들어오십시오. 지금은 이제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향후에 내가 면목동 갖고 있으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요. 벌 수는 있지만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중랑구 밑에 바로 광진구 있잖아요. 광진구에 자양동 이런 뭐 자양 1동 여기 구역 지정된데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된데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못 들어가요. 그 금액으로도. 그런데 이제 재개발하려고 움직이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양 1동 여기 자양시장이 있는 쪽 바로 아래쪽에 지금 또 연봉 부여했다고 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3억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어디가 가격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자양동, 누구나 자양동을 올려고 그러겠죠. 수요도 훨씬 많을 것이고. 그러면 오르는 자체 폭이 틀리다라고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매도하시고 이쪽으로 가운데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하시고 조금 더 안쪽으로 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대로 된 투자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 지역이나 막 아무 재개발이나 된다고 해가지고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들 또 그리고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소액으로 될 수 있는 곳들. 근데 나중에 가격은 비싸지는 것들. 요거 조금 더 일찍 투자하시면 지금 뭐 가고 있다고 해서 올랐다고 해서 그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입지가 더 좋으면 향후에 진짜 재개발이 진행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오셔서 좋은 얘기 들으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예약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0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